오늘은 상담 사례 말고 중요한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이 근로자 대표 제도라는 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제도의 현황, 문제점, 주의점 등에 대해서 센터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시간에 이제 방송에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설명드릴 때, 네네. 그거는 이제 근로자 대표하고 사전 합의를 요건으로 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그 전 방송에서 그 공휴일 대체할 때도 근로자 대표하고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여튼 노동법 곳곳에서 근로자 대표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근로자 대표 되게 이제 중요한 위치나 지위를 갖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이 근로자 대표 제도는 언제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그 9697년 그 총파업 아시잖아요. 네네. 그 총파업이 사실은 96년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노동법 날치기 통과, 그걸 이제 계기로 이제 벌어지게 된 사건인데요. 그때 이제 계약됐던, 날치기 통과됐던 노동법의 특히 근로기준법 내용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계약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정리해고제 신설이 있어요. 네. 그동안은 사실 정리해고제는 판례를 통해서만 인정돼 왔지 법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요때 이제 처음에 이제 법문에 명시적으로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당시만 해도 이제 변형 근로시간 제도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뭐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 같은 네네. 이른바 유연 근로시간 제도하고 뭐 근로시간 제도 특례 제도, 또 연차 휴가 뭐 대체 제도,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신설이 됐어요. 이게 다 어쨌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계약이지 않습니까? 나쁜 네. 거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사전에 이제 노동자 대표하고 뭐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이제 협의를 하라, 이런 이제 내용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워낙 안 좋은 내용이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른바 신자유주의 노동법 계약 과정에서 신설된 제도들에 대한 약간의 보완 장치로 이 근로자 대표 제도가 신설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보다는 지금이 근로자 대표의 권한이 좀 더 많은 거죠? 근데 좀 확대가 됐죠. 근데 어쨌든 주되게는 근로기준법인데요. 정리해고하기에 앞서서 이제 사전 협의를 해라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 이제 근로시간, 휴일, 휴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는 총 11가지의 근로자 대표의 어떤 권한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해서 그 퇴직연금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이제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도 사전에 근로자 대표의 이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의 이제 근로자 대표의 어떤 그 요구권, 뭐 동의권, 뭐 사전 협의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 곳곳에서 총 한 30개 정도의 근로자 대표의 권한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협의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한다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좀 주되게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나요? 뭐 일단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많이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 2가지 정도를 일단 말씀드려 보면은, 네. 첫 번째는 이제 시간의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법에는 시간의 수당을 안 주는 대신에 보상 휴가를 휴가 줄 수 있게 보상 휴가 제도라고 하는 걸 두고 있는데요. 이것도 보상 휴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건지 근로자 대표하고 사전 합의하에서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시간 수당 대신에 너 언제 쉬어, 사용자 일방적으로 했다, 이거는 위법한 거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간 수당이 체불돼 있다, 이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연차 휴가를 다 같이 특정한 근로일에 쓰는 이른바 연차 휴가 대체제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 근로자 대표하고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름 휴가를 다 같이 쓰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쓰게 한다, 연차 휴가로. 또는 뭐 특히 아직 공휴일이 법정 휴일이 안 돼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근로계약서에서 각종 공휴일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그냥 계약서에서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로자 대표하고의 서면 합의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위법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연차 수당을 이제 체불한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런 한 2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대표는 대체 누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근로기준법 또 산업안전보건법 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이 근로자 대표의 이제 정의를 두고 있는데요. 근기법하고 산업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조합원인 그런 과반수 노조가 있다. 그럼 그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 대표인 거고요.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이제 근로자 대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좀 달라요.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자체가 근로자 대표 이렇게 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자체가 근로자 대표라고 하는데, 그럼 퇴직연금 도입하는 사업장에서는 그럼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이렇게 받아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퇴직연금 관련해 가지고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다 그러면 그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의 다 받아야 된다.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업 규칙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도 근로자 대표는 아닌 거죠. 그렇죠. 과반수죠. 네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취업 규칙 변경 절차에서의 이제 의견 청취나 동의의 주체는 근로자 대표가 아니에요. 근로자 과반수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취업 규칙 변경 절차에서는 근로자 대표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튼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 없으면 이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니까 뭐 노사협의회, 뭐 근로자위원 동의나 또는 뭐 노사 합의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노사협의회는 일단 별개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노사협의회 또는 뭐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들은 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근로자 대표가 아닙니다. 네, 그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근로기준법상 과반수 노조하고 노조법상 과반수 노조를 좀 혼동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과반수 노조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조합원인 노조.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상 과반수 노조. 이게 이제 근로자 대표가 되는 거고요. 그런 노조법상 과반수 노조는 뭐 노조가 여러 개 있다고 했을 때 전체 노조의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는 노조.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상 과반수 노조하고 노조법상 과반수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도 혼동하지 마시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